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엔셈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성민 이사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이제 실무를 다 해보셨겠지만 의뢰인이 와서 또는 의뢰인이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때 뭐 준비 서류라든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근데 상담을 딱 이제 의뢰인하고 할 때 그분에 대해서 스캔을 딱 떠야 되는데 그 스캔이 빡 떠집니까? 이 사람은 채무가 얼마이고 그 채무에 대한 대비 소득이 얼마인데 이분이 이제 생계비가 얼마나 되고 그것을 총합해서 이분은 회생, 이분은 파산 하고 머릿속에 딱 그려줘야 될 텐데 많이 이제 그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시면은 바로 이게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일까 저거일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해보다 보면은 그럴 때 이제 중심이 되는 기본적인 이제 어떤 틀을 알고 계시면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질문 들어온 내용과 저희가 실무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질문 한 50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유인물에 한 50가지 질문, 내외 질문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실제적인 사례 질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채무 금액이 총 채무 금액이 얼마까지여야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고 그 금액을 넘어가면 이제 개인회생이 아니라 간이 일반회생으로 해야 된다거나 그 범위가 이제 원금과 이자 합해가지고 5억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범위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진짜로 법원에서 보정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채권자 목록에 작성한 것을 번호에서 빼고 그것을 재단 채권으로 해라. 그런 보정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정이 나온 이유는 그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그분이 재단 채권이 무엇이고 개인회생 채권이 무엇이고 회생 재단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채권자 목록에다가 다 집어넣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실수 안 할 수 있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건에 대해서는 채권자 목록에 다 부채증명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채권자 목록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출발할 때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 채권은 1번 개인회생 채권, 2번 회생재단 채권, 3번 회생재단, 4번 면책 제외채권 어떤 것이 채권자 목록에 들어갈까요? 네, 당연히 개인회생 채권이죠. 개인회생 채권 중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채권을 기재할 때의 순서 아시죠? 당연히 아시겠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먼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부 채권, 무담보부 채권, 후순위 채권 순으로 이제 기재가 되는데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이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도 개인회생 채권입니다. 근데 여기 4번 면책 제외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일까요? 그냥 면책 제외 채권일까요?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실제 저도 이 부분이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면책 제외 채권에는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채권자 목록에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3년 동안의 변제를 한 이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면책 제외 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 면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특히 이제 4번에서 벌금, 과태료, 고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면책 제외 채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하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죠.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 퀘스천 1번 보죠. 고속도로 통행료 채권의 성격은 뭐냐 해가지고 이게 진짜 전화 질문이 왔었어요. 찾아보니까
도로 중에서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국도, 지방도 해가지고 고속도로. 그리고 그 이외에 민자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로공사법에 찾아보니까 강제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권 있는 채권인 경우에 조세를 비롯해서 그 각종 이제 그 지방세라든가 우선권 있는 채권의 그 범주에 조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한국도로공사는 강제 징수권이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예의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날라온 청구 그 고지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고, 그리고 민자고속도로와 관련된 내용은 이게 대법원 판례에 나왔습니다. 99년 판례에 강제 징수권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민자고속도로와 관련된 그 통행료 미납 채권은 민자고속도로와 관련된 내용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가 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라도 이렇게 바뀌는 점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과태료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채권이냐, 과태료 후순위 채권으로 범주가 들어가죠. 후순위 채권이죠. 재단 채권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하는데 후순위 채권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후순위 채권. 이게 좀 저도 애매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채권자 목록의 채권의 기재 순서에 우선권 있는 채권이 제일 먼저 앞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담보부 채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담보부 채권이 들어가고, 후순위 채권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후순위 채권을 넣어서 법원에 제출하니까 이거 후순위 채권이니까 빼라 라고 보정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 보정이 나왔을까요? 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변제계획표에 다른 일반 채권하고 안분해서 각각 변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순위 채권도 안분해서 변제를 하게 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일반에 우선권 있는 채권은 그거부터 먼저 갚은 다음에 일반 채권을 갚으라고 하죠. 근데 왜 후순위 채권은 일반 채권 갚은 다음에 갚아라 라고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빼야 된다, 이런 그 사무관님의 주장이세요. 그런데 후순위 채권도 마찬가지로 그 법상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 면책 제외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순위 채권이라도 넣고 안 넣고는 뭐 자유인 것 같은데, 법원에서 빼라고 하면 그것도 개인회생 채권에 속하기 때문에 넣었지만 나중에 그 채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끝까지 갚아 나가겠다, 면책받지 않고 끝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뭔가 협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넣을 수가 있겠죠. 후순위 채권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그 질문을 보죠. 지금 우리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중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그려놓고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있죠. 4번 질문, 여기 앞에 보시면 채무자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다시 그거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채권자 목록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아까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거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에 면책 제외 채권 아니냐, 그런데 왜 거기다 채권자 목록에 넣느냐, 이런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우선권 있는 일반 채권과 일반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서 보여지죠. 이게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이고 이것이 일반 채권이다라고 하는 그 차이점은
채권자 목록 번호부터 먼저 그 조세 채권 같은 경우에 먼저 기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우선권 있는 거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일반 채권도 대략의 그 신용대출 채권이라든가 일반 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면책 제외 채권은 이게 일반 채권에 속하는지 그 채권자로서는 채권자 목록을 받아봤을 때 언뜻 우선 변제 채권인지 일반 채권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는 상황에서 이걸 또 물어봤겠죠. 이거는 근데 아시다시피 사기죄에 있어서의 그 기망이라고 하는 것과 그 기망이 이제 고의에 의해서 뭐 기망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형법상의 사기죄하고 민사상의 사기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고의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상의 사기죄라고 해서 이 그 개인회생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다라고 채권자가 주장한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물론 손해배상을 해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 판결문이 그렇게 났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의에 의해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민사상 물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고의가 맞겠지만 주장만 가지고 채권자의 주장만 가지고 그것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것은 소부 절차에 의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 개인회생 채권인 이상 채권자 목록에는 기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면책 제외 채권이기 때문에 면책이 안 된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그 점만 이제 이 질문상에서는 이제 그 유념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5번째 질문으로 가보죠. 저희가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어떻게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략 한두 번 정도 개인회생을 작성을 해보셨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좀 뭐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책을 참조를 하셔서 차후에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2시간 동안에 막 이렇게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어서 저희가 다 그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질문은요. 말씀이 이게 되게 깁니다만 여기에 적어놓은 게 되게 깁니다. 결국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세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문제입니다. 그죠? 결국 국세도 우선권 있는 그 변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함은 시켜야 되는데 은행인의 입장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그 소득은 조금밖에 없는데 이 국세까지 다 물어가지고 우선권 있는 채권은 다 100%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채권은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법원에서는 이거 그 변제를 가용소득을 높여가지고 하라던가 그렇게 분명히 보정이 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건데 우리가 면책 제외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도 면책 제외 채권이랍니다. 결국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국세와 관련된 우선권 있는 채권은 어차피 100% 변제를 해야 되죠. 그렇더라도 여기 면책 제외 채권을 보니까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도 면책 제외 채권이라고 분명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저히 이 180만 원 소득 가지고 갚지 못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 이거 돈 없어서 이거 100% 갚으면 나머지 일반 채권자들한테 못 갚으니까 이거 빼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100% 갚는 거 이래저래 똑같지 않습니까? 면책 제외 채권으로서 이렇게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채권자 목록에는 넣지 않았지만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 갚을 테니 협의를 해서 빼든가 아니면 채권자 목록에 넣고 가용소득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갚으시든가. 정상적으로 갚으시더라도 뭐 이게 면책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어서 한번 5번에다가 기재를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딱 정답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어떤 그 사례에 닥쳤을 때 생각을 해보면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총 채무가 1억 원이 넘는데 최근 채무가 6천만 원 정도로서 총 채무의 60%로 넘기고 그것도 또 도박으로 생긴 채무다. 이거를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물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물어봤을까요?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가 있죠. 파산은 도박 채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이 파산을 잘 안 시켜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도박 채무라 하더라도 내가 갚아 나가겠다는데 갚을 수 있으면 갚아라라고 이렇게 해주지 최근 뭐 이렇게 도박 채무라서 안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최근 채무라는 겁니다. 최근 채무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상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최근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하는 것을 꺼려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채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41번 질문에 이건 질문이 아니라 이제 판례로 넣어놓은 건데요. 최근 1년간 채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채무에서 80%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대출금에 대해서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최근에 발생된 채무다라고 한 경우에는 이것을 단지 최근 채무라는 사유 때문에 넣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요. 뭐 어쨌든 돌려막기 하느라고 과거의 채무 돌려막기 하느라고 진 최근 빚을 이것을 단지 그 회생위원이 이건 최근 채무 아니냐라고 단순히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6번 질문도 41번 질문 판례를 참조를 하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7번 질문은 어쨌든 채권자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게 개인 채권자다. 개인 채권자인데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개인 채무인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좀 힘들죠. 결국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조회를 신청한 다음에 사실조회 사실사항에다가 중등 초본이라든가 또 가족관계 증명서와 관련된 내용을 사실관계 조회해서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서 사실관계 회신이 오면은 그 회신을 통해서 이제 상속인을 파악하고 파악한 상속인을 그 지분별로 금액을 나눠 가지고 그 채권자 목록에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1, 2, 3, 4번 채워 가지고 상속인들 전부를 그 지분별에 해당하는 채무 금액으로 나누어 가지고 기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되게 이제 개인 채무 개인 채권 맡으면은 들어 있으면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난 면책도 다 받았는데 왜 핸드폰 개설하려고 했더니 이거 안 해주느냐, 돈 더 내라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아직 그 연체 특수정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어떤 특수정보가 삭제가 되는데 그
그 삭제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뭐 개설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핸드폰을 개설해야 되겠지 않나 싶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실 때 우리가 5번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담보대출 채권과 연금대부 채권. 또 이게 헷갈립니다. 우리 그 교재 책 119페이지를 참조를 하십시오.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연금대부, 공무원의 연금대부와 공무원의 퇴직금 담보대출은 이게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퇴직금 담보대출이니까 별채권입니까?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다 일반 신용채권에 해당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변제 계획안 10항에다가 우리가 기타 사항란에다가 적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연금대부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 연금대부 처리를 하는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면책 받지 않고 갚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면책 제외채권에 해당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그 기타 사항란에다가 적으셔야 되는 거고, 또 퇴직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신용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제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면책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해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